성과학의 두 면을 지향하는 인간들의 상충적인 생활로서 형성되어 온 인류 역사는 거의 싸움으로 엮어져 내려왔다. 그 싸움은 바로 재물 빼앗기 싸움, 땅 빼앗기 싸움, 그리고 사람 빼앗기 싸움 등의 외적인 싸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외적인 싸움은 점차로 종식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싸움이 하나 남아 있으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내적인 싸움의 이념의 싸움이다. 원리강론 11쪽 말씀입니다. 예술과 체육은 평화시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유와 평화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로 갈 때에는 반드시 체육과 예술이 필요합니다. 1960년대에 선생님은 한국 문화를 다른 나라에 소개시켜 보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 어린이 무용단 리틀엔젤스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로는 아이들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정신세계를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냉소적인 사람일지라도 아이들 앞에서는 상투적인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순수함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천성경 11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싸움을 멈추게 하는 마법의 피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말씀은 원리강론 총서론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움을 해 나왔는데 인류가 정착하지 않고 처음에는 좀 떠돌아 다녔죠. 떠돌아 다닐 때는 가장 큰 재산이 어떤 뭐 먹을 거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재물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재물 빼앗기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좀 살기가 좋은 기후가 좋은 곳에 정착해 살면서는 이제 땅을 마련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빼앗는 싸움을 해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싸움을 해왔던 인류의 역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자신들이 빼앗은 그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더 많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빼앗는 그런 전쟁까지도 일삼아왔던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 즈음에서는 이념을 중심한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이념 전쟁의 그런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죠. 그것을 우리는 냉전이다라고 하면서 이념 싸움을 해왔던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념 전쟁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편을 나눠 가지고 대결하는 양성으로 발전해 왔고, 아시는 것처럼 이 한반도가 그 이념 전쟁에 있어서 가장 피해를 당한 곳이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근데 그 이념 전쟁을 참 부모님께서 다 이렇게 종식시키시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국이나 또는 북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념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이념의 대립으로 극한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념 전쟁의 내용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이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한번 이념이라고 하는 이 물에 사람이 잠기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핏줄까지도 서로 몰라보고 적대시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념의 전쟁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원연구에 있을 때 그 일본의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민단과 조청년 화합운동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단도 방문해보고
그 다음에 조총련 단체도 방문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두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민단은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조총련은 북한을 지지하고 북한의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포인데도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누어져 가지고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그 인원들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한 100만 명이 넘어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까운 핏줄 관계, 형제가 아니라도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원수시하고 의절하는 그런 내용을 직접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이념이 달라서 내 동생은 저기 조총련에 있다. 내 동생은 저기 민단에 있다. 그래서 서로 달라서 우리는 얼굴도 보지 않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냥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어떤 할아버지를 이제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외동딸이 한 명 있답니다. 여러분들 외동딸 그러면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도 하나 없이 그죠? 딸만 하나 낳아서 이렇게 길렀는데 정말 무남동료 외동딸 귀한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가끔씩 집에 오면 좌파의 이제 쪽에 이제 본인은 신봉을 하니까 그 얘기를 막 아버지한테 하면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막 비판하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귀하디 귀한 외동딸인데도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부터 집에 오지 마라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서 그 밥도 먹기 싫다고 할 정도로 그 자녀와의 관계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내용들을 봤어요. 자, 이렇게 이념에 하면 한번 이렇게 사람들이 매몰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핏줄도 넘어설 정도로. 자기가 사랑하는 외동딸까지도 안 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이념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이 이념이라는 부분이 무섭구나. 그리고 우리 원리 강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념 전쟁이라는 것이 꼭 무슨 이렇게 남북한의 대결적인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활 가운데서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난 대표적인 내용이 촛불을 드는 그런 운동이나 또는 태극기를 들고 나타나는 행동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이념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반목하고 대결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만 끝나면 문제가 좀 덜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민단과 조총련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인류의 어떤 마지막 싸움에 해당하는 이념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인류 역사 기간 동안 끊임없이 싸움만을 하고 살아온 이 인류인데 만일 그런 인류가 영원히 이렇게 반목하고 싸움하는 길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투쟁으로서만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진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창조 이상세계 평화세계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결론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내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인류를 싸움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이상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부모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인류가 이제는 싸움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열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이념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나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주신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두익사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이 두익사상이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너희들도 이 두익 사상에 하나 되고, 공산주의를 신봉한 너희들도 이 두익 사상에 하나 되라 하면서 아무리 제시를 해도요, 하나의 자기가 신봉하는 그 이념에 매몰되어 있으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의 과정에서 두익 사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출발적인 내용이 뭔가 하나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것을 붙여서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접착제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매개적인 내용이 뭔가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부모님은 그런 이념적으로 떨어져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접착제와 같은 그 매개체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봤더니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참부모님은 그들을 통합해 나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운동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1960년입니다. 그 시대에도 참 아버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니트렌젤스라고 하는 문화예술을 이렇게 이뤄나갈 수 있는 단체를 만드신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우려하고 비판도 했습니다. 선생님,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춤추고 노래하는 걸 왜 합니까? 하면서 어려워했었어요. 식구님들이. 이해도 못하시고.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우리 축복가정 2세들을 모아가지고 인트렌젤스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무형문화재 이렇게 전통무용을 가르치시는 우리 식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그 인트렌젤스를 창설하고 만들어 나갔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했느냐? 참부모님께서 sen세계 순회하스님 나가실 때 제일 먼저 그 아이들의 공연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내는 그런 역할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그런 공연을 통해서 이념에 찌든 그 어른들의 마음을 녹여내고 그 어른들이 과거에 나도 저렇게 순수했던 적이 있지 하면서 다시금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이 의미에서 니트렌젤스를 만들고 그렇게 세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처음부터 이념적으로 편향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고 또는 상처를 입고 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불신에 대한 내용들이 자기가 신봉하는 이념적인 내용과 맞아떨어지면 그 이념을 이념화하여서 마음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념적인 인간으로 변해갔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시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은 시절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그때를 그리워하게 함으로써 이념을 넘어서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과정으로서의 첫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부 아버님께서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싸움을 멈추게 하는 그 출발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어린아이에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그동안 우리 교회 식구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해온 신마을 공동체 높은 소리 낮은 소리의 발표회와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래교실의 그 형식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식구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식구님들의 그 노래 실력도 나날이 좋아지고 뭔가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술 활동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고 화합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참부모님의 그 말씀과 노력이
이제 한국 사회도 실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 요즘에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계시죠. 네, 뭐 노래하면 노래, 그죠? TV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 같은 그런 내용들이 세계적인 내용으로 뻗어나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젠가요? 이제 라디오를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이 한류 문화에 대한 특집을 가지고 라디오에 방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외국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 한국의 그 한류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한순간 유행으로 이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5년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보편적인 하나의 문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만큼 한국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펼쳐져 가면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한국을 동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까지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식구님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특히 과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셨을 것이고 최근에는 북한 사람들도 그렇게 북한이 폐쇄적인 나라잖아요. 감시하고 폐쇄적이고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의 그 모습인 북한에서조차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 이런 것들을 몰래 몰래 보고 따라하고 그런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화에 대한 내용들은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념의 싸움으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내용이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념을 넘어서 화합하게 하는 힘이 문화예술에 있고 또 스포츠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축구단도 만들으셔가지고 그동안 일화천마 축구단을 운영해 오셨고 피스컵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제적인 축구대회도 만들어 가셨습니다. 식구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갑자기 우리가 평소에 여러 가지 전도 활동이나 이런 데에만 열심히 하다가 참 아버님께서 야 피스컵 축구하니까 다 와서 축구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걸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아버님의 생각은 더 앞서 나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과거 효진님께서 음악 활동을 해 나가신 적이 있으셨죠. 식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시지? 아버님의 자녀고 그리고 큰아들이면 신학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 이런 거 안 하고 음악에만 몰입되어 계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식구님들이 많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효진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정말 앞서 나가셨는데 효진님 본인의 생각은 내가 음악을 통해서 세계적인 음악 아티스트가 되어서 이름을 알리고 싶다. 이름을 알려서 내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굴지의 연예기획사를 만들어서 미국을 중심하고 한국, 일본, 중국까지 공략하여서 참 부모님의 말씀인 원리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모든 문화 예술 활동을 해나가겠다 하는 원대한 포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이 하시는 섭리적인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시대를 앞서서 문화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용들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안타깝고 나중에 한류 문화가 확산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런 걸 했어야 되는데 효진님이 저런 거 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지지를 할 걸 하면서 후회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식구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 식구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식구님께서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가는데 서로 다른 이념 때문에 뭐가 조금만 다르면 막 서로 싸우고 반목이 한다는 것을 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질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한 결론이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의 실천으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말을 좀 이렇게 같이 경청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제시하신 그 두익 사상으로 나가는 방향을 하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부터 이제는 각자가 문화예술의 한 분야에서라도 스스로 한번 최고의 위치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최고의 위치가 한번 되어보자. 우리 식구님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문화예술적인 내용에 어릴 때부터 뭐 하나는 내가 소질이 있던데 하는 것 한 가지라도 있으시죠?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딱 한 가지라도 문화예술적인 내용에 소질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기술적인 부분에라도 문화예술과 연결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내용까지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한 예로 컴퓨터를 잘한다. 우리 은희철 장로님 컴퓨터 개통에 잘 하시잖아요. 그럼 이 내용하고 문화예술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적인 내용이나 또는 영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컴퓨터로 요즘 다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내가 잘 배워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든지 하면서 모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화예술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찾아보면 하나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접촉해 나갈 때 나는 이런 걸 잘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세요?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전도 활동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활동 우리 명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났을 때 당신은 뭐가 이렇게 뭘 하는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뭘 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요 나도 이런 부분에 좋아하는데 하면서 그렇게 연결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도 교회가 문화적인 내용을 잘 형성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매개체가 되어서 이념보다 앞서서 그렇게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을 가져가야만이 지금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하는 그 내용을 잘 정착시켜서 완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전도 활동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말씀만 딱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말씀 듣고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화예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내용이 문화예술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 이상 세계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그 내용들을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잘 전달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말씀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오산교회가 전도활동을 전개하면서 전도된 사람들을 잘 정착할 수 있는 그 접착제요, 매개체로서의 그 역할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위적으로 좀 가졌던 모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기관에서 이런 단체 만드세요 하니까 만들어가지고 힘든데 막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는 이런 내용들을 잘하니까 우리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내용을 모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국가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 하라고 장려를 해주니까 내가 만든 단체를 국가에다가 등록을 해서 이렇게 지원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 나갔을 때 하늘이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하셔서 식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즐겁게 즐기면서 이런 문화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구님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이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 활동을 통해서 승리하여서 그들을 잘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